네, 오늘 정세록 넥스트그룹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선생님하고 인연이 깊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오디션 처음 할 때 선생님이 그때 나오셨어요. 인터뷰로. 그쵸? 맞습니다. 초대 손님으로 나오시고 벌써 5월, 6월, 7월 하고 8월째인데 그동안 기후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그간의 기후테크 총정리 같은 얘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미리 여쭤볼게요. 엘고어 미국 부통령이었던 그분이 한국에 온다고 그러는데 넥스트 그룹에서 특별한 행사를 연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의 전 부통령이자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고어가 네. 올 8월 19일에 방한을 합니다. 한국에 방문을 하는데요. 네. 엘고어를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기후 문제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은 정치인인 거죠. 그래서 네네. 2006년 당시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하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이게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엄청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좀 잘 알린 그렇죠. 네, 공로를 엘고어가 인정받아서 알린 공이 크죠. 그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고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고요. 이분이 올 8월 19일에 한국에 방문을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설립한 어떤 그 재단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왜 중요한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청소년 청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저희 사단법인 넥스트는 이제 협력기관을 한국 내의 협력기관으로 참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넥스트에서 엘고어에게 이런 내용으로 강연을 하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홍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공식화되기 전에도 한국이라는 환경이 지금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에 있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이런 논의들을 좀 미리 나눴었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프로그램 구성하면 좋을지,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다른 기관과 함께 논의한 기관 중에 하나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엘고어 강연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사실 사전 신청을 받았고요. 이미 그래서, 끝났구나.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좌석이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전적으로 좀 신청자를 받아서 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유튜브나 생중계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다음에 문자로 한번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서 초청 행사가 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청취자분들 중에서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 넷제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넷제로라고 하는 게 사실상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룬다고 하고요. 사실 저희 기후테크 다루는 제 코너에서도 이런 맥을 좀 함께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되는 바로는 이게 다 그냥 단순히 교육적으로 세미나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바람직한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향후에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고어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지금 청년,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 강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구 온난화, 최근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보일링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좀 그쵸, 열대화 들끓고 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전 지구적인 이슈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나라 여러 가지 곳들에서도 이렇게 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초청 행사 지금 뒤늦게 알고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스트림이 있었으면 좋겠네. 아니면 끝나고 나서 후속 작업으로라도 올라오겠죠. 강연 영상이나 이런 게. 그럼 이게 청년, 청소년들 대상이면은 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학생들을
신청을 받은 건가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네. 잘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다양한 이제 언론 지상에서도 좀 이런 행사가 알려지고. 있다, 이게 좀 신청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홍보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저희나 이제 저희를 비롯한 이런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또 네. 각종의 SNS 채널을 통해서 좀 이런 사실을 알리기도 알리고.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봤던 발빠른 친구들을 탁탁탁 신청해서 듣겠구나 이제. 네, 그렇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 나중에라도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죠. 그리고 이 넥스트 그룹에서 엘고어 초청 행사가 8월 19일에 있다. 정세록 연구원님은 여기서 혹시 뭐 맡으신 역할 없나요? 저는 또 개인적인 업무가 많아서 이게 또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아, 네네. 그리하여 저 말고 다른 연구원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예. 이제 뭐 행사에서 뭐 여러 가지 토론에도 참여를 하는 주니어 연구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저희 조직을 좀 알리는 역할을 하는 분들도 좀 같이 가기도 하는데 예. 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준비해 오신 기후테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자면 오늘 모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있네요. 삼성물산 어떤 일을 했나요? 삼성물산이? 이제 지난 7월 12일에 보도가 된 뉴스인데요. 우리나라 기업 삼성물산이 캐나다의 카본 큐어 테크놀로지스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카본 큐어 테크놀로지 예전에 정세록 연구원님 얘기해 주셨던 데 아닌가요? 예, 그쵸? 맞습니다. 네. 5월 15일 방송에서 이야기 나눴던 곳이고요. 네. 당시에 이제 소개를 드렸던 내용은 카본 큐어 테크놀로지스는 이제 이산화탄소 경화 콘크리트라고 해서 이 물 대신에 이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탄산수를 탄소. 예. 주입을 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예.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콘크리트 안에 저장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이산화탄소가 저장된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제가 GS건설의 자회사가 이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네네. 소식만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올해 7월에 이제 삼성물산도 미래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이 기업의 기술을 이제 국내외 현장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였습니다. 콘크리트로 집을 짓지 말자가 아니라 콘크리트를 탄소 포집 효과가 있도록 해서 지어보자 이런 시도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때 예. 그래서 제가 막 탄산수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거면은 그러면 탄산 음료도 되냐 그러니까 정세록 연구원님이 설탕이 있어서 안 된다 이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콘크리트를 탄소 포집 효과가 있는 콘크리트로 개발해서 건물을 지을 때 탄소 절감 효과가 있도록 한번 신기술을 만들어 보자 하는 소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스위스 여기도 예전에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홀심? 예, 맞습니다. 여기 스위스 건자재 기업 홀심은 제가 바로 지난달 7월 방송에서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전달드릴 뉴스는 지난 5월에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네. 이 스위스의 건자재 기업 홀심이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자동차 기업 볼보로부터 볼보. 전기 트럭을 1,000대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홀심은 이제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릴 때 유리처럼 콘크리트를 끝없이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진 기업이라고 소개를 맞아요, 해드렸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래서 콘크리트를 포함한 이제 건설 폐기물들을 이용을 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네, 소개를 네. 해드렸었죠. 네. 근데 이 기업이 당시에도 이미 이제 시멘트 1톤을 만들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 우리나라 기업들 평균보다도 30%가 낮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기업이 사실은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이나 자재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탄소가 온실가스를 나죠. 줄이기 네. 위해서 약 7년에 걸쳐서 이제 볼보로부터 전기 트럭을 1,000대 구입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궁금한 게 아니 전기 트럭 1,000대가 뭐 그렇게 큰 탄소 절감에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해?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전기 트럭 1,000만 대도 아니고 1,000대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볼보에서 전기 트럭을 샀다는 게 어떤 특별한 뭐 다른 탄소 절감 효과에 뭔가 기여하는 뭔가가 있을까요? 사실 전기 트럭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뭐 이제 시장이 사실 아직까지 전기차도 저희가 상당히 이슈가 되기도 하고 네. 이제 뭐 저희 도로를 보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네네. 뭐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에 비하면은 그 비중은 좀 적은 것도 사실이기도 한데요. 네. 마찬가지로 전기 트럭 자체도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제대로 형성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00대 계약만으로도 상당히 이슈가 된 게 이 트럭 시장이 만들어진 이래로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이제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1000대? 뭐 1000대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인들의 자재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스콥 3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배출하는 양 이외에 이제 내 제품을 운송하거나 사실 이거는 자기네들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아니어서 네네. 일반적으로 이런 배출량이 본인들의 규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구를 위해서 이것조차도 줄이겠다라고 하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기업은 돈 들어가는 걸 기본적으로 아끼는데 바꾸지 않아도 되는 트럭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볼보에서 산 전기 트럭이다. 볼보도 예전에 그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철강과 관련해서 네, 뭔가 맞습니다. 노력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볼보에 대해서는 그러면 볼보는 어떤 점에서 기후테크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볼보는 사실 이제 그 볼보도 사실 상당히 이 친환경 쪽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서도 상당히 그렇구나. 유명하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제 이 홀심에 판매한 1000대 전기 트럭과 마찬가지로 볼보 자체는 2030년까지 본인들이 판매하는 트럭 판매량의 50%를 이제 전기 트럭으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고요. 50%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제가 첫 번째 방송 당시에 이제 4월 달에 나왔던 방송 당시에 이제 저탄소 철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포스코는 탄소를 얼만큼 절감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 했던 기억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 철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몰랐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업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종이 철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볼보의 친환경 사업 중에는 전기 트럭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나 전기 트럭뿐만 아니라 무화석 연료 철강 트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와, 그 정도로? 네, 예. 그래서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재생에너지로만. 네, 재생에너지와 네. 수소를 이용을 해서 철강 제품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철강을 볼보가 구매를 해서 네. 그 철강 제품을 이제 우리들이 판매하는 트럭에다가 이제 투입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장을 했고 네. 실제로 이런 트럭을 만들어서 2021년 10월 달에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실제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온실가스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철강으로 만든 전기 트럭이다라고 하는 개념의 자동차 트럭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뭐 이제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 이제에게도 좀 익숙한 아마존 이 트럭을 좀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철강, 콘크리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할까 생각하는데 그쪽 분야에서 탄소 절감 노력을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를 연구원님께서 잘 정리해서 소개해 주셨네요. 이렇게 한 번씩 듣는 얘기들이 참 재밌었는데 네, 제가 오늘 시작부터 뭐 우리 오디션 때부터 만났죠 하고 저 오늘 진행자가 이렇게 정세록 연구원님하고 친한 척해? 이런 느낌 받으셨을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정세록 연구원님이 나오시는 마지막 날이에요. 아니, 오늘의 기후에 이제 안 나오시고 어디를 가시려고? 네. 애석하게도 네. 저도 참 한 달에 한 번 매우 기대되는 날이었는데요. 재밌었어요. 정세록 연구원님 네. 나오시면. 그래서 매우 기대되는 날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저의 지식을 좀 더 확보하고 좀 더 축적시켜서 여러분들께 더 재밌는 내용을 추후에 더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러 유학 가시나요? 예, 맞습니다. 네. 유학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무슨 전공으로 가시는지 물어보면 사생활 침입니까? 일단은 뭐 아직 확정된 건 없어서 네, 뭐 이렇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개인적인 희망은 사실 이런 그린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고 싶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이런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 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왜
열심히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연구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연구하시면서 또 연구하시고 나서 저희 기후 톡파운도 있으니까 네, 전화 맞습니다. 통화도 할 수 있고 국제 전화도 가능합니다. 네, 정세록 연구원님 얘기 계속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네, 지난 제가 4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뵀었는데요. 제가 일단 오늘 느낀 점은 정말 4월 처음 방송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문자가 상당히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방송 채널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진 네, 네. 것 같고, 또 제가 어쨌든 이 기후 테크라고 하는 것, 이 저탄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그냥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돈이 된다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매번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정세록 넥스트그룹 선임연구원님의 마지막 인터뷰였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기회에 더 좋은 얘기로 다시 뵙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석현 부장님, 평택의 정석현 부장님, 애청곡 문자에 쓰고 있는데 마일러브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일러브 첫 곡으로 저희 띄워드렸잖아요. 그거 신청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음악 신청합니다. All for One의 I Swear.